잘 구현된 저널리즘이다. 유명한 이유가 있구나. 우리 탓이 아니다. 집중력을 해치는 건 로드킬일 뿐이다. 목적은 따로 있다. 저희가 이번에 다룰 책은 아주 장안의 화제죠. 장난 아니야. 이거 안 읽은 사람이 없더라고. 사실 이미 조금 늦었어요. 하도 트렌드가 빨라서 나오자마자 읽었는데도. 이게 도둑맞은 집중력이라는 책이고요. 요한 할이라는 저널리스트가 쓴 책인데 저희 둘 다 읽었고 전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잘 구현된 저널리즘이다. 왜냐하면 이 관련된 진짜 방대한 정보와 관련자들을 다 인터뷰하고 정보를 수집해서 그거를 잘 가공하고 잘 전달했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 책이 유명한 이유가 있구나. 정말 어떤 저널리즘의 정수를 보는 것 같은. 그리고 약간 그 미국에 잘 되는 논픽션은 그런 저널리즘 바탕으로 해서 그 탐사보도처럼 같은 거 깐 다음에 자기 개인적인 스토리를 잘 엮어내잖아. 맞아요. 그런 측면에서 되게 읽기가 쉽더라고. 맞아요. 그래서 일단 책 자체가 좋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사실 이 집중력이라는 게 요새 굉장한 화두잖아요. 누구나 다 자기가 집중력을 잃어간다고 생각하고. 부인하실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도 지금 굉장히 그걸로 고민을 많이 한 몇 년째 했었거든요.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제 주변의 친구들, 가족들 다 그런 생각을 저랑 몇 번씩 나눴었고 그래서 더 강한 트렌드가 된 것 같은데 이제 여기 있는 이 저자도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느껴서 그 부분을 자기가 집중적으로 파봐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이 책의 시초가 된 거고 사실 이 책을 쓰기 전에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완전한 디지털 디톡스를 위해서 거의 사람이 진짜 조금 사는 섬에 가서 스마트폰 뭐 이런 인터넷이 연결되는 일체의 도구를 다 끊고 그냥 책 읽고 글 쓰고 사람들 만나고 수다 떨고 밥 먹고 이렇게 하는 몇 주를 보내잖아요. 그 섬에서. 근데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느냐. 물론 많은 면에서 해결되는데 거기서 그 사람이 느낀 건 그렇게 개인적 차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이 책을 혹시 읽을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 있다면 이걸 읽어주세요. 장난 아니야. 여기 뒤에 프롤로그에서 일부 발췌된 부분이 있는데 나는 집중력 저하가 주로 나나 여러분이나 여러분 자녀의 개인적 실패가 아니라는 강력한 증거를 찾아냈다. 모두가 공격을 받고 있다. 우리를 공격하는 세력은 매우 강하다. 그러한 세력 중에는 거대 테크 기업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기업을 훨씬 뛰어넘는다. 진실은 전 세계의 집중력이 타들어가는 와중에 우리는 자신을 탓하고 자기 습관을 바꾸라는 말을 듣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탓이 아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책이 좋았던 게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런 책들을 읽으면 자기계발서처럼 서술이 되어 있고 우리가 이 집중력 부족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세요. 메모하세요. 뭐 그런 미라클 모닝식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 그게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이 책이 얘기하고 있는 건 이 사회 자체가 이 거대한 시스템이 그렇게 이미 설계되어 있다. 우리가 집중력을 잃을 수밖에 없도록. 그리고 그건 우리 개개인의 잘못이 아니고 물론 개개인이 할 수 있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에서 SNS 알림 차단 뭐 밤에 잠자기 전에 스마트폰 안 보기 이런 거 하면 좋은데 그것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정부와 뭐 시민단체와 모든 사람들이 다 나서서 개선을 해야 되는 일이다. 마치 비만 이런 것처럼요. 그쵸. 이게 사회적인 구조적인 이슈다라는 걸 건드리고 있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요인들이 그런 거대 테크 기업들 그래서 SNS 같은 것으로 우리를 거기에 점점 더 빠져들게 하고 그런 방식으로 알고리즘을 설정하고 근데 안 그런 척하는 저는 읽으면서 정말 무릎을 탁 치고 열받았던 그 부분이 약간 해소됐던 게 보면은 지금 실리콘밸리라고 통칭되어지는 구글, 메타 뭐 이런 거대 테크 기업들이 굉장히 PC하고 좋은 척, 바른 척, 민주주의인 척 하잖아요. 근데 이 책에서도 보면 이미 페이스북이 다수의 과학자들을 섭외해서 연구를 했대요, 내부적으로. 자기네가 가진 테크 기술이 그 사람들한테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집중력 저하나 다른 여러 뭐 정치적인 성향이 막 극단화되거나 이런 면들에서. 근데 그렇다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페이스북에서 그거를 마크 저커버그가 내부적으로 폐기하고 감췄다. 이런 증거들을 이제 여기서 제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테크 기업들을 고발하고 그리고 우리가 스트레스를 현대사회에서 피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살아? 맞아. 그런 거. 그 다음에 식단도 개인이 관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거대 식품 기업들. 맞아.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농사도 거대 기업이 완전히 시스테마이즈해서 짓잖아요. 맞아.
스마트팜 진즉에 다 보급되어 있고 그다음에 가축이나 이런 것도 완전히 공장식 축산으로 동물권 완전 무시된 채 막 환경 호르몬에 범벅되어서 키워지고 있고 그런 거. 그다음에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이런 공기가 다 오염되고 그런 것도 우리 뇌에 다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항상 저도 갖고 있는 의문이었는데 ADHD. 요즘 갑자기 왜 이렇게 ADHD 많아? 환자가 너무 늘어났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게 ADHD가 아니라 그냥 이 아이의 환경적인 측면을 해소해줘야 되는 이슈가 있어도 예를 들어서 부모의 뭐 이혼이나 가정폭력, 뭐 급격히 변화한 환경 이런 식으로 뭐 가난 이런 식으로 환경의 개선이 필요해서 아이가 정신적인 문제를 보이는 경우에도 그냥 ADHD 약을 처방하면 얘는 당연히 얌전해지는 거지. 맞아. 그럼 어른은 편해지니까 맞아. 의사들이 너무 함부로 ADHD 약을 처방하고 있다. 이런 이슈도 있었고 그리고 또 이것도 저는 어린이를 키우지 않지만 되게 제가 최근에 갖고 있던 의문 중에 하나였는데 저희가 어렸을 때는 아무도 친구를 만들어주는 사람이 없었고 그냥 엄마 나 놀다 올게 하고 밑에 내려가서 해 질 때까지 뛰어놀고 그러다 보면 모르는 애들 옆 동네 애들도 다 와서 같이 그냥 우리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고 우리가 그냥 놀이를 만들어내고 룰을 창조하고 그런 게 일상이었잖아요. 근데 요즘의 어린이들은 그런 기회를 되게 박탈당한 채 미국만 해도 이제 어린 아이들이 혼자 길을 걸어가면 아동학대로 사람들이 이제 신고하고 우리나라도 이제 어린이를 부모가 데리고 다니면서 놀이터나 키즈 카페나 뭐 하남 스타필드나 아울렛 이런 데 데려가서 맞아. 풀어놓고 어른이 감시할 수 있는 환경에서만 맞아. 그리고 어른이 아는 아이들끼리만 맞아. 놀리고 친구를 만들어주고 이런 학원을 그래서 친구를 사귀기 위해 학원을 보내고 맞아. 이런 어린이 키우니까 아마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것도 아이들의 뇌 발달, 집중력 발달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부인할 수가 없지. 그래서 이렇게 한 진짜 뭐 6, 7개 정도의 요인을 계속 쭉 이 책에서 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하나하나의 요인이 다 개인의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진짜 구조적인 이슈인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지? 생각해봤는데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에서 벗어나려면 진짜 무인도 들어가서 혼자 살아야 되거나 그치.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조금 이런 책이 나왔고 사람들이 이렇게 베스트셀러가 된다는 게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한다는 건 여기에 대해 공감을 한다는 건데 어떤 운동도 시작은 되게 작잖아요. 이 무브먼트 이거에 대해서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이분이 거대 테크기업을 없앨 수는 없으니까 BBC처럼 국민이 함께 소유하거나 아니면 의회에서 법을 제정해서 예를 들어서 그 알고리즘에서의 그 어떤 그 정책을 같이 논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씩 문을 열어가야 된다라는 말을 했는데 굉장히 먼 일이긴 하지만 근데 지금 우리 그 개인정보 활용해가지고 광고 쓰는 것도 많이 막고 있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개인정보 쿠키를 그 기업들이 광고에 활용하는 걸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이미 불법화했고 뭐 크롬이나 이렇게 우리가 많이 쓰는 브라우저에서도 그치, 사파리에서도 그런 그치. 걸 막는데 지금 이제 법안 같은 걸 발의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고리즘도 언젠가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해 보이지만 아니다라고 이분은 계속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 싸워야 된다. 맞아. 가만히 있으면 바뀌지 맞아.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 여기서 되게 인상 깊었던 문구가 집중력을 해치는 건 로드킬일 뿐이다. 목적은 따로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대 테크 기업이나 식품 산업들,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체들 이런 기업이나 구조와 정부의 목적이 우리의 집중력을 갉아먹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순진한 생각인 거고 그들의 목적은 당연히 본인들의 그 이익과 영리를 그치. 추구하는 데 있는 건데 그치. 그 목적을 향해서 가다 보니 우리의 집중력이 로드킬을 당한다는 거야. 그치. 근데 우리는 이제 이거가 그 기업들이 막 여러 가지 선한 활동들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뭐 메타에서 우리 뭐 집중력을 앗아가서 뭐 하겠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다. 그 애초에 목적이 그게 아니고 그거는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부작용일 뿐이고 근데 그들이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이 우리의 이익과 이렇게 배치되는 이 상황에서 이거를 우리 힘으로 싸워서 바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정치인들은 우리들이 더 짧은 호흡을 가지고 집중력이 없을수록 더 좋은 거예요. 옛날처럼 거대한 사회 담론을 만들고 막 의사소통하면서 논의하면서 예를 들어 예컨대 뭐 민주화 운동이라든지 프랑스 뭐 우리나라처럼 페미니즘 그런, 운동이라든지 페미니즘 이런 거 사람들이 지금 이거 막 10초, 20초밖에 생각 안 하니까. 그치.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되게 절망적인 현실 중에 하나가
이렇게 현실을 바꾸려면 꾸준하고 긴 싸움이 필요하고 그 싸움의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잘 흡수하고 이게 가짜 뉴스인지 아닌지 맞아. 믿을 만한 일인지 아닌지를 판별해서 사회가 그걸 계속 공론장에서 떠들고 토론하고 그래서 가려내고 옥석을 가려내고 해서 그 정제된 의견들을 받아들이면서 싸움을 해나가는 게 필요한데 이게 굉장히 길고 지난한 과정이고 고도의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데 사회가 집중력을 잃고 있기 때문에 이 싸움을 할 힘도 잃고 있다. 그래서 뉴스 보면은 뭐 충격적인 사건이 나오거나 어떤 사고가 있을 때 그 정부나 정치인이 항상 뭐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드시 좋은 방향으로 하겠다는데 국민의 의견이 한 10분의 1 정도 수렴될 쯤에는 이미 국민들이 딴 거 생각하고 있거든. 그치. 이미 그 뉴스를 생각하지 않아요. 나를 포함해서. 그리고 이게 사실은 정보의 과다잖아요. 요즘 세상이. SNS가 마찬가지고. 그치. 그렇다 보니까 계속 나한테 되게 자극적이고 새로운 정보들이 쏟아져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그 모든 이슈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기가 너무 어려운 맞아. 거죠. 맞아. 그래서 저 여기서 읽으면서 되게 소름 끼쳤던 게 그 SNS 같은 거 하다 보면 광고가 뜰 때 내가 이거를 검색을 했거나 찾았으면 그 핸드폰이나 내가 계정이 접속돼 있는 거에 한 번이라도 이걸 쳤으면 연관해서 광고가 뜬다는 건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우리 그때 차장님이랑 실험했잖아. 광주 가서. 차장님이랑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내가 평생 한 번도 검색하지 않은 어떤 거를 일부러 말했잖아. 말했는데 광고에 뜨고 이런 거 어. 있잖아요. 그런 게 근데 되게 소름 끼치잖아요. 그때 말했던 게 저는 술을 거의가 아니라 아예 안 마신다시피 할 정도로 안 마시거든요. 한 번도 맥주, 와인 이런 거 검색해본 적도 없고 평상시에 관심도 없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전통주 얘기를 일부러 했어. 근데 내 핸드폰에 어떤 인스타에 전통주 광고가 유자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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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훌륭한 술입니다만 맞아. 광고가 뜨는 먹어보긴 거야. 했는데 어쨌든 갑자기 뜨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그게 뭐 물론 이제 뭐 도청을 하네요, 추적을 하네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사실은 그냥 그러니까 이 테크 기업들이 우리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보다 더. 이 사람이 다음번에 뭘 궁금해할지 다음번에 어디에 관심을 가질지를 맞아. 나보다 더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추천이 뜬다. 맞아. 그래서 여기 넷플릭스에 있는 소셜 네트워크라는 아. 다큐 영화를 봐도 나오는 내용인데 거기랑 좀 많은 부분이 조금 겹치는 것도 맞아, 있는데 그거 보면 각각의 테크 기업의 연구실마다 어. 나라는 사람 이 김대리라는 사람의 페르소나 버전의 꼭두각시가 있다고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수집한 정보로 만들어낸 또 다른 김대리 페르소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페르소나를 가지고 얘가 처음에는 정보를 수집해서 이걸 만들지만 이 페르소나가 점점 형상을 명확히 하고 구체화하고 점점 더 나보다도 나 같은 모습을 띠면서 나중에는 얘가 알아서 그치. 사고하고 행동하고 그러면 내가 오히려 얘를 쫓아가게 그치. 되는 그런 일들이 어련히 맞게 하겠지.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그래서 이게 그냥 비단 개개인의 집중을 하네 못하네 이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이자 이 사회가 가는 방향이자 구조적인 결함과 엄청나게 많이 관련이 있는 이슈이다라는 거를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라는 거를 되게 강조하고 있는 책이에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진짜로. 저는 그냥 솔직히 그냥 뭐 또 하나의 베스트셀러겠지. 약간 이런 회의적인 마음을 품고 읽은 것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을 품고 읽었는데도 좋았다. 그런 거 예를 들어 어떤 뭐 상황을 정의하거나 한 철학서나 그 이론서를 보면은 내가 알고 있던 상황이라도 프레임이 딱 되어지면서 더 명확하게 알게 되잖아요. 이것 또한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정보 하나하나가 엄청 새롭다기보단 왜 다 알고 있는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고 아니 60대인데. 그 많은 정보들을 하나로 다 꿰어내서 그치. 훨씬 더 유의미한 인사이트를 이끌어내는 책. 맞아. 그래서 진짜 제가 저널리즘이란 이런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맞아. 이것이 기자다. 맞아. 그래서 이런 책이 더 많아지고 이런 거에 대한 다큐라든지 게시물도 훨씬 더 많아져서 더 많이 더 공론화되었으면 맞아요. 좋겠어요. 그리고 또 이 책이 훌륭한 이유는 자기가 주장하고 싶은 거 외에 그거에 대한 반박하는 주장들도 다 싣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어떤 너무 기울어진 편견을 가져오지 않을까. 그리고 또 우리가 그거를 직접 판단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의 주장에 따르면 여러 가지 정보를 접하고 집중력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도 다양한 정보, 자기가 동의하든 하지 않든을 여기서 다 소개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논쟁을 충분히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그거에 대해서 판단을 내려가면서 읽을 수 있다. 되게 지금까지 했던 게 되게 거대 담론에 대한 이야기였던 난 이거 읽으면서 그럼 개인적으로도 거의 할 수 있는 게 크진 않지만 할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힌트를 얻어서 하루에 한두
한두 번만 SNS 보기로. 지금까지 인스타그램이랑 막 유튜브 이런 거 되게 자주 그냥 의미 없이 리프레시 하잖아요. 맞아요. 특히 저 버스 기다리면서 엘리베이터 기다리면서 근데 그 기다리는 시간을 그냥 의미 없이 멍 때리는 시간으로 보내는 걸로 목표를 세워서 어렵게 실천하고 있어요. 저는 이 책에서 읽고 개인적으로 제가 좀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건 멀티태스킹 하지 마라. 그게 사실 인간의 뇌는 멀티태스킹이 불가능하게 설계되어 있고 우리가 멀티태스킹을 한다고 착각하는 건 뭐냐면 그냥 A를 했다 B를 했다를 굉장히 빨리 바꾸는 스위치하는 거래요. 마치 저글링을 하듯이. 근데 그렇게 이걸 했다 이걸 하는 동안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잃어버리고 여기에는 또 새롭게 적응해야 되고 하는 거에 있어서 시간과 에너지와 집중력의 로스가 발생하고 그래서 멀티태스킹을 하면 전혀 우리가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역량을 실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맞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할 뿐이지. 그래서 저도 멀티태스킹 집안일 할 때도 그렇고 업무할 때도 그냥 무슨 일 하다가 누가 무슨 메신저나 메일 오면 또 그걸로 갈아타고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걸 의식적으로 좀 그래도 적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더 많이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집중력을 도둑질하는 이 사회, 그리고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개인적으로도 더 열심히 노력해야겠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노력하는 거는 하나의 층위이고 그 위에 이제 얹어서 더 중요하게는 그런 개인과 개인이 맞아. 모두 연대해서 맞아. 서로 알고 있는 정보를 나누고 가짜 뉴스를 걸르고 판별해서 맞아. 집중력을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맞아. 이건 비단 개인의 집중력의 문제가 아니라 그치. 그냥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거대한 위기이자 위협이라는 게 확 느껴졌어요. 왜냐면 우리는 단순히 집중력을 잃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도난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쵸. 여기 써 있는 말처럼. 저희도 좀 뭔가 그런 실천들 하면서 또 업데이트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사차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